안녕하십니까. 박철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한 기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칼 막스는 자본을 통해서 세계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프랑스의 유근호 출신인 법학자요 사회학자인 자크 엘률은 다방면에 글을 썼는데 칼 막스가 자본으로 세계를 해석하려 하는데 반해서 자크 엘률은 기술을 통해서 이 세계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오늘은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기술의 정의, 기술이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기술을 영어로 말하면 테크놀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계와 기술은 그럼 어떻게 다른가? 기계는 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많은 기계들이 있죠. 그런 면에서 기계는 물질적인 반면에 기술은 기계의 원리를 만드는 어떤 정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원리, 기계하고 기술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아노를 칠 때 잘 치면은 야, 오늘 피아노 기술이 많이 늘었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지을 때도 밥이 아주 맛있게 돼 있으면 여보 아주 오늘 밥 기술이 많이 늘었는가 보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피아노를 만드는 거하고 피아노를 잘 치는 기술과는 다릅니다. 또 자동차를 잘 만드는 거하고 자동차를 잘 운전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걸 잘 일단 구별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거의 우리를 다 감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기계를 사용하고 또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계몽주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계몽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인류 역사적 사건인데요. 계몽주의자들은 신학자 톰 라이트가 말한 대로 이성과 합리를 내세우면서 시작된 지적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이 이성과 합리를 내세우는 계몽주의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향해서 주술적이고 미신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 문명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미신적이라고 주술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겉들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합리와 이성 또는 합리화 이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인류에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합리를 추구하지 않는 전근대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국가가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거의 전무할 정도. 이 기술은 세계로부터 지금 현재 보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합리를 추구하지 않는 오늘 우리나라는 그 결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사상 대국이 되자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대국입니다. 그러나 사상 대국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직 우리나라가 주술적, 미신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도 이런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단계에 아직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라는 것은 유럽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한참 뒤떨어졌다는 겁니다. 기술은 합리화, 효율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다 나은 효율성, 최상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키면서 우리의 낙관적 미래를 확신하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지금 시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토피아를 지금 향해 가고 있고 우리 인간들은 유토피아의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전쟁을 일으킬 때 히피 운동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히피 운동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옷을 거의 치장하지도 않는 아주 단순한 옷을, 간단한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는데, 이 히피 운동은 반전, 반기술, 반문명 운동입니다. 기술의 그 발전 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젊은이들이 반기술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기술과 또 전쟁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 이러한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지만 기술의 발전은 정할 수 없는 세력으로 우리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술 현상, 하이데카는 기술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차 기술혁명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이 슈밥은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 철도 등을 발명을 해서 대량 생산을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테일러에 의한 과학적인 관리 기법을 발견함으로써 노동자의 일일 생산량을 60% 이상을 늘리고 대량 생산과 함께 균일한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정보통신혁명, 반도체들의 발명에 의해서 지식정보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AI라고 말하죠. Artificial Intelligence. AI가 발전됐고 빅데이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 살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인간이 질병에서 영원히 해방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날이 올 거라고 지금 장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전학에서는 태아에 있는 유전자 정보까지 DNA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언제 어떤 병이 일어나고 또 이 아이가 태어나서 눈을 뜰 수 없는 아이라든지 또는 입술이 이상하게 생긴 아이라든지 하는 것을 태아의 DNA를 통해서 미리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는 데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질병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등장하고 있으려는 판에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교통사고를 0%까지 내릴 수 있는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가 있겠습니다만은 마침내는 교통사고율이 전혀 없는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얼마 있지 않으면은 하늘을 나르는 드론을 만들어서 드론 자동차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전쟁용으로 드론이 사용되는데 이번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이 드론을 사용해서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입니다. 바둑은 인간의 미래를 보는 능력이 아주 최고인 것입니다. 몇백 수를 본다고 그러죠. 이세돌은 이 알파고에 쳤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술에 의해서 인간의 굉장히 높은 지능을 초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세돌은 아무리 연구를 하고 지금도 연구해서 지금 바둑 기술을 연마하고 있을 텐데, 알파고는 이미 이세돌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세돌은 이제 상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기술들이 결합하여 인간의 명령이 없는데도 기술이 스스로 사고하고 기술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율적 기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과 똑같은 기계, 인간보다 더 훨씬 효과적인 기술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기술은 인간의 삶과 관계들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신화를 일으키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 드론 또는 전철 등을 통해서 도시적 삶이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울을 가기도 합니다. 이런 결과로 전통적인 인간관계가 붕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미국과 돈 한 푼 내지 않고 전화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기술은 지역과 국가를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전체를 이루면서 기술의 효율성, 자율성, 보편성을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속도를 내면서 결국 기술 전체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효율성, 자율성, 보편성은 필연적으로 신학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술이 인간의 모든 선택, 개성,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현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기술은 이제 인간을 종속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결과적으로 오늘의 기술은 기술 만능주의에 이르면서 신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기술이 지금 신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간 기술의 횡포에 휘둘리며 살 수밖에 없는 세계에 우리 인간들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술이 우리 인간과 사회 속에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기술 만능주의 시대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